추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바로 그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미국의 9월 FOMC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로 그날인데요.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할 시간이 바로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월 FOMC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지 사이언스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빅컷 0.5%포인트 인하냐, 스몰컷 0.25%포인트 인하냐, 바로 이 문제겠죠. 이 문제 어디에 저희는 중점을 둬야 할까요? 일단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빅컷 가능성을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가까워지는 날일수록 바의 색깔이 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빅컷 가능성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다시금 이 빅컷 가능성이 소폭이나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 스몰컷 가능성은 또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죠. 도대체 무엇이 하루 만에 또다시 빅컷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까요? 경제 지표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날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됐습니다. 사실 전날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CPI는 조금의 인플레를 의미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었죠. 하지만 PPI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헤드라인 수치로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는 1.7% 상승하면서 예상치 0.1%포인트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이후 최저치를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죠. 근원 PPI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 0.3%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습니다만 1년 전 추이로 한번 보시죠. 2.4% 기록하면서 예상치 0.1%포인트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도매 물가로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매 물가가 오르지 않는 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도 같이 둔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PPI는 CPI의 선행 지표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면서 PPI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고용 지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항상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4주 이동 평균도 함께 보고 있는데 전주 대비 500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185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5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4주 이동 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4주 이동 평균 그것도 계속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만큼 심각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경제 지표를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요. PPI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고 또 고용도 계속해서 적당한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 100% 다 반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시장은 빅컷 기대감을 높인 것일까요? 스몰컷 기대감을 더 높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의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I를 CPI와 합쳐서 보면 근원 PC 가격 지수가 8월에 0.1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8월 인플레가 연준의 빅컷을 막을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는 발언을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창립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원 PC 가격 지수를 언급한 이유, 바로 연준은 PPI나 CPI보다는 이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것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C 가격 지수가 물가 상황, 현재의 물가 상황을 더 신속하게 잘 반영하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PPI와 CPI를 미리 봤더니 근원 PC 가격 지수가 8월에 0.13% 전월 대비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하려면 이 PC 가격지수 상승률이 월 평균 0.17%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0.13%, 0.17%보다 낮죠. 즉, 지금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 걱정 안 하고 빅컷 해도 된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좀 딜레마가 되겠죠. 경제 지표를 보니까 디스인플레이션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섣불리 빅컷을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이 참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닉 티미라우스의 발언이 되겠는데요. 닉 티미라우스가 이날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헤드라인은 연준의 딜레마 0.5%포인트 또는 0.25%포인트 물음표였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각각의 주장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일단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인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금 인하해야 이 정책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야지 경제가 양호하다, 비컷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하면 향후 그러니까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비컷이 있을 것이란 잘못된 기대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게 이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 인물들의 주장. 근거,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립금리와 격차가 가장 클 때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어차피 0.5%포인트 인하 한 번 할 거면 9월에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노동시장이 그래도 좀 빠르게 식고 있으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비컷 나서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가 양호하다는 신호, 즉 0.5%포인트 인하를 하면 침체가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시장에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불안 심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충분히 잘 발언을 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0.5%포인트 인하해도 좋다라는 이런 두 주장이 있었죠. 닉 티미라우스는 어느 두 가지, 크게 한 가지에도 무게를 두지는 않은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이유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총 3차례 모두 남아있는 FOMC 동안에 금리를 인하해서 총 1%포인트가량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9월에 점도표가 또 함께 공개가 될 텐데 이 계단 잘 맞춰줄지 시장의 기대를 잘 따라갈지 체크를 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인 마무리하겠습니다.